안녕하세요,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 태경아 양목자의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요즘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걱정하고 계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사람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출을 할 때 날씨, 기온 정도만 체크를 했었는데 요즘엔 누구나 미세먼지 농도까지도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되어버렸죠. 저는 대구 쪽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 지방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미세먼지에 조금 덜 민감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 올라갔는데 그날이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은 날이었어요. 나쁨이었나 그랬는데 하늘을 봤는데 완전 하늘이 잿빛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빼고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도 창문을 올리고 마스크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는 무엇이고 우리가 미세먼지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현명하게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미세먼지란 여러 복합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분류하곤 합니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입자가 큰 부유물들을 코나 입을 통해서 마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인후나 기관지 등을 통해서 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눈이나 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가 눈이 가렵거나 염증이 생기고 보통 비염이 심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사이즈 때문에 폐 속으로도 침투가 가능합니다. 호흡기나 심지어 피부를 통해 들어온 이것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해외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국제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함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바람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기 쉬운 것들을 먼저 좀 바로잡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삼겹살을 먹는 것이 좋다? 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속설인데요. 삼겹살의 기름이 먼지를 붙잡아서 배출을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실내에서 삼겹살을 굽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이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 탑7 같은 포스팅들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입증된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그냥 간접적으로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서 미세먼지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줄여준다라는 정도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나 야외에서 파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드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는 사이즈 때문에 고체나 액체 표면에 거의 내려앉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약국에서 손님들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마스크. 요즘 밖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외출을 할 때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데요. 마스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반 면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일반 면 마스크를 쓰는 건 사실상 안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고르실 때 다른 거 필요 없이 딱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식약처에서 그 기능을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에는 제품 외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의약 외품이라는 문구랑 KF80, 또 여기 KF94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무슨 3중 필터네 뭐네 광고를 하더라도 해당 마크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겠죠. 뒤에 붙은 숫자는 그냥 간단하게 80이면 80%, 94면 94% 정도 걸러진다라고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잘 걸러진다. 대신 그만큼 필터가 촘촘하기 때문에 숨쉬기가 더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숫자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 상태나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마스크는 원칙적으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원리가 정전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으로 인해서 안쪽에 습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필터의 기능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절대로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겉면도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마스크도 일회용 인공 눈물처럼 사용하고 안 하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10분 거리에 외출을 했다가 잠시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새 또 새 마스크를 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하시되 원칙적으로는 1회 사용 후에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여유만 된다면 10분 사용 후에 새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마스크가 우리의 입과 코를 지켜준다면 미세먼지로 눈이 침침하거나 따가우실 때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 있죠. 바로 아이봉입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 후에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꽃가루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품 때문에 눈이 뻑뻑한 느낌을 조금 더 자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런 눈 세척제를 이용해서 오염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제가 인공 눈물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도 살짝 언급해 드렸긴 한데 우리 눈은 물층뿐만 아니라 지방층과 점액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세균 침투를 막아주는 여러 좋은 성분들도 존재하는데 눈 세정제로 눈을 자주 씻게 되면 이런 좋은 성분들까지도 같이 씻겨 나가서 오히려 눈의 건조한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씻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눈 세정제를 이용해서 눈을 씻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요. 가끔씩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나 이물감이 굉장히 심하실 때 쓰신다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세먼지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기계 관련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겠죠. 당연히 굳이 미세먼지가 이유가 아니더라도 공기가 안 좋아지면서 목이 쉽게 칼칼하고 가래가 생기고 이런 분들은 진해 거담제를 드셔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가지 진해 거담제 중에서 미세먼지에 좋다고 알려진 제품으로는 이 용각산 쿨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제품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여러 이물질들이 같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크기가 큰 것들은 코털이나 코 점막에 걸러지게 되지만 작은 것들은 다 걸러지지 않고 일부는 기관지까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기관지에는 선무라고 불리는 털들이 있는데요. 이 털들이 코털들이 거르지 못한 작은 이물질들의 배출을 돕는데 이때 뮤신이라는 물질이 같이 작용하여 가래를 녹이고 선무 운동을 촉진해서 작은 이물질들의 배출을 돕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문제없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뮤신의 분비가 감소하고 선무 운동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몸은 이 이물질들을 강제로 배출해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침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면 컨디션 저하나 두통까지도 동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용각산 쿨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하여 뮤신 분비와 선무 운동을 촉진시키고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고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것이죠.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용 후에 즉시 목 점막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과 함께 복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드신 후에 30분 정도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먹어도 졸리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요즘 날씨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오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